교과서 321페이지 판례 5번요. 자, 이 부분 중요 표시를 해 두시고, 물권 법정주의에 관한 판례요. 이 판례가 우리 시험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교과서를 보세요. 교과서 물권 법정주의 파트에서 320페이지 박스 위에, 그죠? 마지막 동그라미 4번. 즉,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죠? 이 의미가 물권의 종류는 뭐요? 법률 또는 간섭법에는 자기들 합의로 임의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법률 또는 간섭법에서 인정되는 물건이더라도 그 내용을 뭐요? 달리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파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하면 뭐요? 소유권자는 그 소유물을 뭐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죠, 그죠? 요게 내용이요. 자신들의 합의로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물권 법정주의에 반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합의로 뭐요? 소유자에게 사용 수익 권능이 뭐요? 존재치 아니하는 것을 뭐요? 합의를 했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다섯과 같은 것은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답니다. 않는다. 즉 소유권은 뭐요? 전면적 지배권입니다. 사용, 수익, 처분 등을 뭐요? 모두 다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제한하는 합의는 물권 법정주의에 반해서 허용이 될 수 없다. 이 판례가 우리 시험도 출제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기출 문제를 가지고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출제되면 쉬워요. 금방 그 봤던 판례를 하나 추가하면은 이때 법률은 뭐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이죠. 규칙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맞고. 온청권 없죠, 그죠? 온청권이란 물건은 없다. 그다음 민법 총칙이죠. 뱀장어죠, 그죠? 양의 장내의 집합동산인 뱀장어 전부에 대해서도 뭐요? 종류, 장소, 수량 등의 지정에서 설정자 일반 재산과 구별될 수만 있다면 양도담보 설정할 수 있다죠. 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금방 같은 판례죠, 그죠? 이거 사용 수익 권능이 뭐야? 포기된 소유권은 물권 법정주의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다죠, 그죠? 그다음 소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죠? 않는다. 자, 그러면은 매일 문제요. 7번으로 옵니다. 8주차요. 무효인 행위는, 자, 보세요. 앞서서 민법상의 권리 중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는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지상권과 전세권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역권에게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물권 법정주의에 반해서 허용 안 되죠, 그죠? 즉, 법에 하면 뭐야? 권리 중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는 뭐밖에 없다? 지상권과 전세권. 그래서 지역권 등은 저당권의 설정 객체가 될 수 없다. 물권 법정주의에 반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2번. 처벌받지만 행위 자체는 유효죠, 그죠? 단속 규정. 그 다음 2번도 똑같아요. 계약입니다. 계약은 뭐예요? 유효죠, 그죠? 다만 임대인에게 대항만 못할 뿐이에요. 행위 자체는 유효. 그 다음 영구만의 구분지상권도 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 공유 치보는 자유를 처분할 수 있다, 그죠? 다른 공약 동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나머지 지문 있단 뭐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서는 1번 지문이에요. 물권 법정주의와 관련하여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는 지상권과 지역권, 지상권과 뭐요? 저당권, 전세권밖에 없죠. 그래서 지역권을 대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계약은 물권 법정주의에 반해서 무효이다. 8번으로 갑니다. 옳은 것은 점유권을 제한 나머지 물건 다 뭐요? 본권이죠. 예. 지상권도 그 객체를 뭐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본권이다, 그죠? 그다음 온청권 없죠, 그죠? 물건 아니다. 그다음 뭐요? 사도 통행권 없죠, 그죠? 통행권이라는 물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걸린 공권은 없죠, 그죠? 맞죠, 그죠? 정답 4번. 걸린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란 배타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죠? 정답 4번. 5번. 미등기 건물의 무허가 양수인은 뭐요?
이전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이 취득하죠. 이전 등기를 경조치 아니었다면 소유권에 준하는 간섭법상의 물건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그죠? 없다.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는 틀리면 안 돼요. 자, 5번부터는 다시 또 힘을 빼시고 민법 총칙의 복습입니다. 물건은 배타적 지배권이므로, 그죠? 원칙적으로 뭐야? 하나의 물건 위에는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은 뭐야?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고. 이를 일물일건주의라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야? 예외죠, 그죠? 예외. 그래서 예외. 교과서 쪽 민법 총칙도 올려볼게요. 용익물건은 예외적으로 부동산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등 뭐요? 여러 집합 건물에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집합물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이 되지 못한다. 다만 공장, 재당, 저당법 등 특별법이 있는 경우 또는 뭐요? 특별법이 없더라도 양어장내, 뱀장어 등과 같이 종류, 장소, 수량 등의 지정 방법으로 특정될 수 있다면 하나의 담보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죠? 민법 총칙을 확인한 겁니다. 그 다음에 2번부터도 손댈 필요 없어요. 이미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바를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 뭐요? 물건이 여러 개 존재합니다. 양립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할 수 있죠. 즉, 전세권과 뭐요? 저당권이 하나의 건물에 동시에 있다. 어느 것이 우선하냐, 그죠? 당연히 뭐요? 먼저 성립한 거죠. 먼저 성립한 거. 근데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뭐요? 언제나 성질상 어떠한 권리가 제한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 그죠? 언제나 우선한다. 그 다음, 3번. 하나의 물건 위에 물건도 있고 채권도 있을 수 있죠. 그때 물건과 채권은 뭐야? 원칙적으로 물건이 배타적 지배권이므로 성립선후 불문하고 물건이 우선한다. 그죠? 우선한다. 다만, 채권이자도 뭐야? 등기가 되면 그때는 뭐야? 등기선후다. 그죠? 그래서 물건 변동의 청구권이 가등기된 경우는 등기선후를 따지죠. 그죠? 그 다음에 임차권도 대항력을 구별했다면 뭐야? 저당권 등 물건과 성립선후를 가지고 오죠. 그 다음 3번.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채권은 뭐야? 저당권 등 물건과 성립선후 불문하고 뭐야? 항상 최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일정 채권이 있더라. 그죠? 경제적 약자를 위한 채권.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전금이라든지 우리가 뭐야? 근로자대 3개월째 임금, 그죠? 3년째 퇴직금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저당권 등보다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우선했어. 자, 민법 총칙을 우리가 복습해 봤습니다. 자, 여기다 체크할게요.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와 물권적 청구권이 뭐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 뭐요? 단어부터요. 청구권은 청구권인데 어디로부터요? 물건부터 발생한 청구권이다. 그죠? 이를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물건부터 발생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물건과 분리할 수 없죠. 그죠? 예.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 말이 가진다? 현재의 물권자 말이 그죠? 그 다음에 채권적 청구권은 뭐야? 채권부터 발생하죠. 그럼 채권적 청구권도 뭐하고는 분리 못합니까? 채권과는 분리 못하죠. 예. 자, 그럼 물건이요. 자, 물건은 배타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체크할게요. 여기다. 현재입니다. 물건의 완전한 실이 뭐야? 현재 방해받고 있거나 뭐야?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요. 현재 침해가 있어야 돼요. 현재. 따라서 과거의 침해에 대해서는 뭐야? 물권 청구 행사할 수 없다. 그죠? 이건 이미 건너간 겁니다. 그냥 사후에 어떤 손해배상의 문제 영역이지 물권적 청구의 영역이 아니에요. 물권적 청구는 뭐야? 배타적 지배권의 간철에서 뭐야? 현재의 물건에 대한 객관적 침해를 막기 위해서 뭐야? 물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현재 침해가 침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침해자를 상대로 뭐야? 침해 배제 내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물권자. 이때 물권자는 현재 물권자죠. 현재 물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라 한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시험에는 출제 안 됐지만 옆반에서는 몇 번 질문이 됐어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올해는 대비를 해볼게요. 만약에 민법이 올해 뭐야 출제된다면은 내년에는 이제
좀 평이하게 출제되겠죠. 그때는 이 부분 볼 필요 없어요. 올해는 혹시나 해서, 그죠? 자, 물건은 총 8가지다, 그죠? 점유권과 소유권 등을 위주로 한 돈권. 그래서 민법은 물권적 청권을 점유권에서 뭐요? 물권적 청권에 관한 규정을 204조부터 206조까지 둡니다. 소유권에서도 뭐요? 213조, 14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나머지 제한 물건은 뭐요? 소유권에서 둔 규정은 뭐요? 제한 물건에 준용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요. 근데 제한 물건은 뭐요? 유치권과 질권에는 준용을 둔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328조를 한번 찾아보세요. 328조. 328조. 자, 유치권 파트가 빨리 찾으시면은 법조문이 여기요. 378페이지요. 제일 법조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다시 확인하겠지만, 유치권은 뭐요? 존속하려면 유치권자가 계속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점유가 뭐야? 상실되면 유치권은 곧바로 소멸해버려요. 이미 뭐야? 그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은 곧바로 소멸하기 때문에 유치권 자체는 이미 없어졌죠. 그 유치권 자체에 의한 물권적 청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에서 뭐야? 물권 청구권을 따로 준용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둘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유치권은 뭐야?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만 행사할 수 있을 뿐, 유치권 자체에 대한 물권 청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유치권 파트. 근데 질권은 뭐야? 이거는 입법자의 실수로 봅니다. 질권도 본거이죠, 그죠? 예. 질권은 유치권과 달리 뭐야?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곧바로 질권이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야? 질권자는 뭐야? 질권 자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조문이 없지만. 예,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야? 요 부분만. 그런데 반드시 출제되는 보장은 없어요. 예. 옆반에는 몇 번 지문화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저는 혹시나 해서 제가 언급 드린 거예요. 그죠? 예년에는 요 부분은 설명조차 안 했습니다. 설명조차 안 했어요. 자, 물권적 청구의 종류로 갑니다. 물권적 청구는 뭐야? 현재의 물건에 대한 완전한 실현은 뭐야?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에게 인정되는 거죠. 그때 침해 모습에 따라서 첫 번째 반응입니다. 즉 뭐야? 내만이 그 물건을 점유를 할 수가 있는데 침해자가 뭐야? 점유를 빼앗아갔다 그죠? 그때 물권자가 뭐야? 점유를 나에게 되돌려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물권청을 반환 청구. 그런데 이 부분 체크할게요. 물건에는 총 8가지가 있죠, 그죠? 근데 이 같은 반환 청구권이 모든 물건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요거도 그죠? 자, 상주로요. 내가 아파트를 은행에다가 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객체인 부동산인 아파트는 여전히 누가 점유해서 사용합니까? 설정자인 내가 점유해서 사용하죠. 저당권자는 그 객체인 부동산인 아파트를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애초부터 저당권에는 뭐요? 그 객체를 점유할 수 있는 권능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뭐요? 점유를 돌려달라고 하죠.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권도 똑같습니다. 지역권자도 뭐요? 일정한 자신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뭐요? 타인의 토지를 이용만 할 수 있을 뿐 자신이 배타주로 점유할 권능은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뭐요? 반환 청구는 없다. 이거는 틀리면 안 돼요. 자, 나머지 방해 제거입니다. 방해 제거라는 것은 뭐요? 일단 그 객체의 물건은 뭐요? 침해자가 점유를 빼앗아간 침탈 형태가 아니라 뭐요? 나머지 형태로 물권자의 완전한 물권 실현을 방해를 하고 있는 경우,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물권자에게 인정되는 거예요. 모든 물건에 인정됩니다. 자, 그 다음 방해 예방요. 특이한 거요. 현재 방해가 없더라도 뭐요? 장래 방해가 뭐요? 미리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미리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물건에 특이한 거죠. 따라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라는 위법한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을 해야 되죠. 즉 내가 자동차를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에 의한 불법의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아직까지 사고가 발생 안 했어요. 근데 운전기사에게 엄청난 술 냄새가 난다 그죠. 미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근데 물권적 청구는 현재 뭐요? 침해 결과가 없더라도 미리 뭐요? 예상되면 미리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예방 청구권까지 인정되더라고요. 특이한 겁니다. 자, 이 부분요. 답은 안 됐지만 이미 한번 진행이 됐습니다. 물권적 청구는 뭐요? 현재의 침해를 막아내기 위한 거다 그죠. 따라서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사 방해란 뭐예요? 현재. 여기다 착각할게요. 그 객체에 대해서 뭐예요? 현재 계속되고 있는 침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현재와 반대가 과거죠. 그죠? 이미 과거에 이미 뭐예요? 종결된 손해는 아니란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미 과거의 침해를 대상으로 물권 청구는 행사할 수 없다. 그죠? 그건 불법행위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요.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는 뭐예요? 결과 제거가 아닙니다. 이거 결과라는 것은 뭐예요? 과거라는 의미죠. 그럼 과거예요. 과거라는 의미요. 즉 이미 발생한 뭐예요? 결과 제거 의미가 그 내용이 될 수는 없어요. 뭐예요? 현재 계속되는 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그죠? 여팠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단어를 가지고 기억할게요. 즉 소유권에게 뭐야?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면 발생된 결과 제거를 그 내용으로 한다. X입니까? O요? X죠. 뭐요? 이미 발생한 결과 제거는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의 영역이 아닙니다. 현재도 뭐요? 계속되고 있는 원인의 제거가 물권 청구의 내용이 되어야 되지. 이미 뭐요? 과거에 지나간 과거 침해는 물권 청구의 영역이 될 수 없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보고 찾으셔야 돼요. 물권 청구는 현재의 침해를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뭐요? 이미 끝난 과거의 어떤 결과 제거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그죠? 현재 계속되고 있는 원인의 제거. 그래서 이게 사안이에요. 이게 사안입니다. 내 토지에 뭐요?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매립했어요. 토지 소유자가 동의한 법 없어요. 이 부분 뭐요? 현재 침해로 볼 것이냐, 과거 침해로 볼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건 뭐요? 나의 생각은 배제하세요. 내 생각은 아닙니다. 판례 결론 뭐죠? 판례는 어떻게 봅니까? 현재 침해가 아니라 뭐요? 과거의 침해로 봅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 행사 못한다 그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영역이란 거예요. 내 생각은 배제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개입시키면 뭐요? 나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내 토지에 뭐요? 쓰레기 매립 상태에서 나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고 있는 걸로 해석할 여지가 있죠. 근데 판례는 뭐요? 이미 방해는 끝난 거로 해석을 합니다. 끝난 거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판례를 읽을 때 뭐요? 나의 가치관은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내 가치관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판례 결론대로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부터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청구권은 청구인데 어디로부터요? 물건으로부터 생긴 청구이죠. 근데 물권 청구는 뭐예요? 물건으로부터 생기지만 청구권이죠. 청구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가 아니라 뭐예요? 특정한 자에게만 그죠. 그래서 누구에게만? 침해자에게만. 침해자 아닌 자 뭐야? 침해를 하고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는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거다. 그죠? 물건부터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물건과 분리 양도 못한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를 누구만이? 현재의 물권자만이에요. 과거의 물권자는 뭐야? 청구자 되지 못한다.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채권적 청구보다는 당연히 우선하죠. 그죠? 우선한다.
행사요건. 물권적 청구는 뭐예요? 현재의 침해 또는 침해 염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뭐예요? 이때 침해 또는 침해 염려라는 것은 요 문구 체크하시면 되죠. 객관적인 침해 또는 침해 염려만 있으면 돼요. 침해자의 고의 가실도 기책 필요 없죠? 기책 필요 없어요. 자, 보세요. 요거요. 갑이 마당에 뭐요? 늘어둔 옷이 바람에 날려서 뭐요? 을의 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누가 지금 가지고 있죠? 을이 가지고 있죠. 근데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죠. 을은 잘못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렇지만 갑은 을에게 당연히 내 옷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예. 따라서 객관적인 침해 또는 침해 염려만 있으면 족합니다. 침해자의 기책 필요 없어요. 근데 이자가 훔쳐갔어요. 그럼 기책도 있죠. 그러면 불법행위도 아울러 성립한다. 그죠? 그래서 침해자의 기책도 있다면 뭐예요? 그때는 물권적 청구와 별도로 불법행위 책임도 성립할 수 있다. 기책이 없다면 뭐예요? 뭐만 성립합니까? 물권적 청구권까지만. 그죠? 물권 청구까지만. 그래서 기책이 있다면 둘 다 성립해요. 자, 지금부터요.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냐? 물권과 분리 안 되죠. 누굽니까? 현재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다음에 상대방도 뭐예요? 현재 침해하고 있는 자. 그죠? 또는 침해의 염려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자. 둘 다 현재자죠. 그죠? 현재의 물권자만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도 뭐예요? 현재의 침해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자만이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자, 비용 부담자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명확한 판례가 없어요. 그래서 상처를 보세요. 그래서 옷을 반환을 하려면 비용이 들 수 있다. 그죠? 그 비용을 누구 부담을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 어떤 학설이 되어야 되는데 명확하게 뭐예요? 여기서 판례가, 직접적인 판례는 없어요. 그래서 출제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만이에요? 현재 물권자만이죠.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체크하시면 돼요. 현재 소유자입니까? 예전의 소유자요? 예전의 소유자죠. 그럼 이자는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물건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소유권에 대한 방해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이자는 물권 청구는 없어요. 자, 그 다음 여기입니다. 건물을 신축해서 뭐요?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했으나 아직까지 이전 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 여기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까? 못했어요? 못했죠. 소유자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불법 점거자에서 소유권에 대한 인도 청구할 수 없죠. 그죠? 없어요. 다만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권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예. 소유권 없어요. 그게 등기를 못 넘겨받았기 때문에. 다음 상대방이요. 3번. 상대방도 누구만이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침해자만이. 그죠? 그래서 불법 점유를 해서 인도를 청구하려면 뭐예요?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따라서 불법 점유자로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해서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는 이상 끝났죠. 그죠? 그 자를 상대로는 인도 청구할 수 없죠. 그죠? 누구를 상대로? 현재의 침해자를 상대로. 자, 그 다음 4번 체크하지 마세요. 불법 점유를 위해 건물 명도,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뭐예요? 그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 점유자에는 뭐예요? 직접 점유자도 있고 간접 점유자도 있죠. 원칙은 누구를 상대로? 직접 점유자. 근데 직접 점유자에게 청구 못하면 뭐예요? 간접 점유자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런 내용이고. 자, 갑니다. 그 다음 점유자 체크할게요.
소유자는 자신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누구에게요?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 근데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단이다? 아니죠, 그죠? 그 점유 보조자에게는 반환 청구 못하죠, 그죠? 누구를 상대로 해요? 점유주를 상대로 해야 된다, 그죠? 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 점유권에서.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그죠? 점유자가 아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뭐요? 우리 시험에는 출제된 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왜 교과서에 실었느냐? 최신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죠. 비교적. 14년도 판례예요. 10년이 안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출제 안 됐지만 옆반에는 이미 출제가 되었던 판례예요. 자, 그러면 힘들면은 굳이 뭐요?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는 받을 필요가 없는데 어디를 보시냐 하면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소유권 파트의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213조, 214조에 관한 내용이에요. 교과서 359페이지요. 214조를 보니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한 자에서 뭐요?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럼 보세요. 그 부분을 펴놓고. 그래서 214조에 뭐요?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를 상대로 뭐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염려 있는 행위를 한 자에게 뭐요?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가 있죠. 그때, 지금입니다. 그 방해를 제거하려면 비용이 들죠. 예방 행위를 하려면 비용이 들죠, 그죠? 그때 소유자가 침해자에게 뭐요? 방해 제거 행위 또는 뭐요? 예방 행위에 비용까지 같이 청구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 조문 어디를 보더라도 뭐요? 소유자는 방해 제거를 해달라, 그죠? 예방을 해달라. 이와 같은 행위만 청구할 수 있을 뿐, 그에 발생한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은 214조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14조에 의해서 뭐요? 방해 제거에 필요한 뭐요?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그죠? 이에 대한 판단을 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요 지문은 어떻게 해요? 옆반에서는 방해 제거를 소유자가 청구할 때 뭐요? 그 방해 제거 행위에 필요한 비용까지도 뭐요? 아울러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써있겠죠. 예. 그 부분은 판례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여기 대해서는 판례가 언급이 없어요. 거기까지는 판단을 한 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출제된 바 없어요. 중요한 것은 5번 판례까지 물권적 청구는 누구만이? 현재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상대방도 누구요? 현재 침해를 하고 있는 자만이, 그죠? 자, 한번 교과서 문제를 볼게요. 1번 질문은 이제는 설명할 필요도 없죠. 자, 여기입니다. 전 소유자. 끝났죠? 이제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권의 물건 청구는 없죠, 그죠? 없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임차인이 임차권에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적법한 점유자 맞죠? 그때 임대인인 토지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금방 우리가 봤던 그 213조가 몇 페이지입니까? 거기다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300 몇 페이지요? 355페이지, 59페이지. 213조를 보세요. 213조.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서 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데는 뭐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죠. 그 자에게는 반환 청구 못하죠. 그럼 여기 보세요. 임차인은 그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소유자인 임대인은 그 자에게 반환을 청구 못한다, 그죠? 임차권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예. 그 내용이고. 그 다음. 답은 쉽게 떴어요. 정답은 4번이에요.
부동산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되었더라도 곧바로 완성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죠. 그죠? 등기까지 해야만 그죠? 시효 취득 완성을 위한 등기 청구는 당연히 뭐요? 물건이 아니라 뭐요? 채권이죠. 그죠? 등기까지 넘겨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자, 볼게요.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격려받기 전입니다. 금방 봤던 213조예요. 아직까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여전히 법적으로 누가 소유자입니까? 매도인이죠. 그죠? 그때 매도인이 뭐야? 매수인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느냐? 아직 소유권을 취득 못했지만 매수인은 매매 계약에 의해서 그 토지를 인도받아서 점유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가 있죠. 그죠? 213조다. 그죠? 213조. 자, 다시 한번 213조를 보세요.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물을 뭐요? 점유한 자에서 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뭐요?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반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매수인은 그 매매 계약의 효력에 따라서 그 물건을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죠. 그래서 매도인은 반은 청구 못하죠. 그죠? 예. 그래서 두 가지를 보시면 되죠. 5번 지문 보죠. 그 다음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소유권에 반은 청구 못하죠. 그래서 매매에 있어서도 매도인은 뭐요?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반을 청구 못하죠. 그죠? 반을 청구 못한다. 왜? 임차인 또는 매수인은 적법하게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213조입니다. 자, 그럼 매일 문제 9번으로 갑니다. 틀린 것은 물건 조건은 물건과 분리 양도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현재 물건자만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객관적 침해만 있으면 좋겠죠. 침해자의 고의가 실 필요 없다. 그 다음 특이한 거다. 그죠? 현재 침해가 없더라도 가능성만 있으면 뭐야? 물건 청구 인정된다. 그죠? 인정된다. 그 다음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척할게요. 이자 소유권을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죠. 못했습니다. 이자가 불법 점유자에서 뭐요? 자신의 소유권에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죠.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소유권자 아닙니다.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 있을지라도 그죠? 그다음 똑같습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자는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설계한 물건 청구를 행사하지 못한다.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10번 오세요. 틀린 것은 1번. 기본 지문이죠. 저당권과 지역권은 물건이지만 그 객체의 물건을 점유할 권능이 없죠. 이와 같은 권리는 반환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자, 그 다음 2번요. 이거 깨워버릴게요. 유치권은 물건이지만 점유가 상실되면 뭐요? 유치권은 즉시 소멸하더라. 그죠? 그래서 유치권자의 점유가 상실됐죠. 그때는 유치권에 대한 물건 청구는 없다. 그죠? 점유권에 대한 물건 청구는 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게요. 그 다음 점유 보조자 체크하시면 되죠.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이자를 상대로 뭐요?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없죠. 그죠? 이자는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 4번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자. 거기까지 밑줄 그시면 되죠. 이자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점유자에서 소유권에 물건 청구 행사하지 못한다. 정답은 5번이죠. 물건적 청구권의 행사 내용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당연히 포함된다. 됐다. 그죠? 물건적 청구권의 행사에는 객관적인 침해까지는 있으면 좋겠죠. 그죠? 침해자의 고의 가실이 있다면 이건 뭐예요? 물건적 청구권의 내용이 아니라 불법행위 내용이죠. 그죠? 예. 불법행위도 아울러 성립한다. 또 손해배상은 뭐예요? 물건적 청구권의 내용이 아니라 불법행위의 효과입니다. 예. 자, 물건의 변동으로 갑니다. 자, 물건 총론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물건 총론에서는 출제될 수 있는 게 금방 봤던 185조의 물건 법정주의. 그 다음에 뭐요? 물건적 청구권 파트. 그 다음에
186조하고 뭐요? 187조의 물권 변동 중 특히 뭐요?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186조, 187조의 적용 범위입니다. 자, 개념을 갑니다. 물권 변동이란 없던 물건이 뭐요? 발생하고 있던 물건이 변경되고 있던 물건이 소멸하더라고요. 이를 통틀어서 물건의 변동이라 하고, 자, 물건 변동은 다양한 원인이죠, 그죠?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두 가지가 있죠. 매매 등 법률 행위한 물건 변동과 상속 등 법률 규정한 물건 변동이 있더라고요. 그죠? 자, 그 중에서 우리는 186조, 187조를 위주로 보시면 돼요. 물건이 크게 두 가지 종류죠.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다, 그죠? 부동산에 관한 물건이 매매 등으로 변동이 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구비를 해야 되느냐?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물건의 덕실 변경은 법률행위 플러스 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까지, 그죠? 법률행위만으로는 부동산 물건 변동이 일어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법률행위 플러스 뭐요? 등기까지, 그죠? 이와 같이 등기까지 해야만 비로소 물건이 변동이 일어난다. 이런 뭐요? 형식주의, 그죠? 다른 말로 성립요건지. 즉, 아파트를 매수했어요. 소유권을 지달하면 뭐요? 물건행위 플러스 이전 등기까지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동산 물건이죠, 그죠? 동산 물건의 양도. 원에서죠, 그죠? 이 부분은 개념 정도, 그죠? 구별하는 정도로, 그죠? 즉, 동산에 관한 양도, 법률행위입니다. 플러스 물건 변동이 되려면 뭐요? 그 동산을 양수에게 인도해야 되죠. 이때 인도는 뭐요? 현실의 인도가 원칙이다, 그죠? 현실의 인도. 그런데 양수인이 이미 뭐요?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뭐요? 그때는 뭐요? 말로만 양수인에게 인도할 수 있죠. 이런 뭐요? 간이 인도, 그죠? 간이 인도. 그 다음.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187조입니다. 줄여서 뭐요? 법정이죠.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서 변동이 일어납니다. 물건 변동. 자, 그 중에서 부동산이요. 상소, 공용징수. 공용징수는 우리가 뭐요? 수용으로 읽으면 되죠, 그죠? 강제수용. 그 다음에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한 부동산의 물건의 취득은 등기 필요 없죠, 그죠? 다만 취득자가 뭐요? 처분하려면 등기하고 처분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물건 변동이 있습니다. 그 변동이 뭐요?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한다면 뭐요? 뭐까지 있어야 돼요? 등기까지. 근데 상속 등 법률 규정을 원인으로 한다면 뭐요? 등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일정한 사실이 주어졌을 때 그 사실이 뭐요? 등기까지 해야 되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 변동이냐, 아니면 뭐요? 상속 등 법률 규정의 물건 변동이냐. 이것을 구별하는 문제가 뭐요? 물건법 총론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죠? 중요합니다. 자, 내용을 쭉 쉽게 갑니다. 물건은 착각하지 마세요. 배타적 지배권이죠. 그래서 물건 거래 안전을 위해서는 현재 누가 물건을 가지고 있고 물건의 내역이 어떻다는 것을 안전하게 대조로 그 변동 과정 등을 공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공시 방법은 부동산은 뭐요? 등기란 완벽한 제도가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이 부분 채권하지 마시고, 부동산 물건에는 질권을 제한 7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뭐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 점유권은 뭐요? 사실상 점유만 있으면 점유권 있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유치권은 뭐요? 법정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등기 필요 없죠, 그죠? 나머지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 물건은 뭐요? 소유권. 그 다음에 뭐요? 용익 물건. 그 다음에 저당권이죠, 그죠? 저당권. 동사는 점유에서 공시한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웠어요. 수목, 미분리 가실 등은 명인방보로 권리변동 과정을 공시할 수도 있다, 그죠? 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 제목은 모르시더라도 뭐요? 이 내용은 기억을 해야 되죠.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이 발생을 하려면 뭐요? 법률 행위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까지 해야 되죠. 그죠? 당사자 간에도 등기치 않으면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이를 성립 요건주의 또는 형식주의라 하더라. 이 부분은 신경 쓸 필요 없죠. 당사자 간에는 등기 필요 없죠. 제3자에게 물권 변동을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요하는 것을 대항 요건주의. 우리는 성립 요건주의더라. 자, 공신 원칙요. 그래서 이 물건이 부동산이면 등기로 공시하죠. 이 물건이 뭐야? 동사이면 점유로 공시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공시는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갑 앞으로 돼 있죠. 근데 양도인이 뭐야? 적법한 권리자가 아니라 무권리자입니다. 그때 양수인이 뭐야?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를 통해서 뭐야? 그 물건을 양수한 경우 뭐야? 거래 안전을 위해서 양도인이 무권리자일지라도 공시된 권리를 즉시 양수인이 취득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공신의 원칙이라 하는데 현행법은 부동산 등기에는 공실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양수인이 선의 무과실일지라도 등기 명의인이 무권리자라면 해당 등기된 권리를 절대로 취득할 수 없다. 그죠? 다만 동산의 점유에는 공실력을 인정하더라고요. 그죠?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그죠?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 등기에는 공실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동산의 점유에는 공실력을 인정하고 있더라. 그 제도가 선의취득 제도죠. 자, 그 다음 단어 설명이요.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죠. 그때 어떤 것을 원합니까? 물권 변동을 원한다. 그죠? 이와 같은 법률행위는 뭐예요? 물권행위. 그죠?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그죠? 이와 같은 법률행위를 채권행위. 그죠? 예. 그래서 법률행위 중에서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물권행위. 성질이 요겁니다. 물권행위는 뭐예요? 직접적으로 물권 변동의 효과가 발생하니까 뭐예요? 의무 부담행위가 아니라 처분행위죠. 처분행위 때문에 물권행위는 누구만이? 권한자만이. 그죠? 권한자만이. 그래서 무권한자행위는 무효. 민법 총칙이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행위, 질권 설정행위, 전세권 설정행위 등은 뭐예요? 처분행위 때문에 권한 의무자행위는 무효되죠. 그죠? 근데 순서가 이렇게 되죠. 매매 계약 등 채권행위가 먼저 있고 그 이행으로 뭐예요? 등기를 넘기죠. 그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뭐예요? 물권행위는 채권행위 이행행위고 채권행위는 뭐예요? 원인행위가 된다. 그죠? 그래서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번 물권법에서는 뭐예요? 일단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는 독자인 출제의 가능성이 될 수 있는 게 물권법 정지. 그 다음 뭐예요? 물권적 청권. 지금 금방 봤던 물권 변동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은 뭐예요? 직접 지문하고 상관없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볼 내용들을 어떤 기억하기 위한 어떤 사전 배경 지식에 불과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접어두시고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